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 calculate 함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add 함수를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같은 연도 또는 같은 전 월 또는 다음 월,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기간별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거에 못지않게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YTD, MTD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연도별 누계,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 2017년 이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응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덱스 함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타임 인텔리전트 함수가 있어서 엑셀보다는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엑셀보다 쉽고 빠르게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개인 편차로 또 느끼시는데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동의 안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은 똑같은 기능을 엑셀에서 엑셀 함수로 구현했을 때와 덱스 함수로 구현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함수들이 조금 더 많다는 거죠.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가 BI잖아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해서 BI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분석에 좀 최적화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엑셀은 스프레드시트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BI 쪽에서의 덱스 함수가 엑셀 함수보다 좀 더 확장성이 있고 분석에서는 좀 더 편리한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좀 각설하고요. 그러면 일단 이 함수 자체는 간단하게 하나의 함수를 이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 YTD 매출이라고 할게요. YTD 매출. 그래서 연도별 집계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요. total YT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5만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total MTD, QTD, YTD죠. MTD는 월간 합계죠. 월간 누계죠. 월간 누계. 그 다음에 QTD는 분기별 누계죠. 그 다음에 YTD는 연도별 누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산을 한 게 아니라 기준점을 월 단위로 누계를 할 거예요. 계속 이제 월 단위로 계속 더해가는 거죠. 그리고 QTD는 분기 단위로 계속 더해가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거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어떤 날짜가 들어가고 매출이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내용에서는 빠지지 않고 단골로 그냥 단골이라기보다는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더 맞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따로 제가 설명은 안 들었는데 간단해서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의미되는 게 보시면 total YTD의 첫 번째는 expression이니까 어떤 수식이 나오거나 여기서는 측정값도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출이라고 하는 측정값을 계속 누적해서 더해 나갈 겁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날짜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라고 하는 건 특정한 필터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이 부분은 올 함수로 인해서 어떠한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필터를 제외하지 말고 모든 날짜를 다 적용해라. 그럴 경우를 빼하고는 필터를 거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total YTD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연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누계를 만들어 나간 거기 때문에 특정한 필터를 해서 날짜를 걸러내야 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필터 같은 경우 잘 안 쓰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로 되어 있는 인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자에 보시면 year end date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연의 마지막 날짜를 뭘로 잡을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회계 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일본계와 그 다음에 유럽계, 그 다음에 미국계의 회계 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조금씩요. 그래서 5월 30일이 회계연도의 마감이다라고 하시면 이 네 번째 인자의 year end date는 5월 30일을 큰 따옴표로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냥 5-30. 그러니까 연도는 빼고요. 모든 연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날짜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 중괄호로 해서 표현식에 관련 부분은 LY 매출이 아니라 매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돼야 될 거고요. 데이트는 데이트, 즉 날짜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달력에 데이트라고 하는 날짜 기준 날짜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제 회계연도를 제가 만약에 무시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계연도 가장 노멀한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만 완성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YTD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YTD 매출에 대한 부분들 LY 매출과 좀 틀리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인 값으로 나와 있을 때의 값은 현재 어떤 의미에서 어떤 단일된 값이지만 얘네들이 앞에 피벗 테이블에 행과 열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행과 열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다시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 역할을 하고 걔네들을 다시 또 전파시켜서 해당되는 내용이 약간 수정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전 시간에 저희 데이트, 매출, LI 매출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YTD 매출을 이제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해졌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누계니까요. 2016년의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빈 공란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내려온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합산돼서 누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별 누계의 값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쭉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보시는 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적인 누계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월 1일부터는 기본적으로 1월에 대한 일일값이 누계가 점점점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빈 공간이 나와 있는 이 날짜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날짜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날짜의 달력에 데이트라고 하는 게 가져와졌기 때문에 제가 이 날짜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거래처에 대한 부분에서 날짜 달력 테이블에서 날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문의 주문일자의 날짜를 의미하잖아요. 주문의 주문일자를 가져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일, 1월 2일이 빠졌고 그 다음에 1월 3일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날짜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여기 아마 버그 같아요. 현재 지금 여기에는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속된 값이 아니고 중복된 값 중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값만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YTD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2016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짜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가져오냐 가져오지 않냐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탈 YTD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달력의 날짜의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달력에 대한 부분의 날짜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데이트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달력에 대한 날짜 기준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날짜의 흐름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덱스 함수로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데이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지금 해당되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기준일에 대한 주문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문일을 가지고 이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적으로 이 YTD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날짜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데이트에서 요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2010년의 데이터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괜찮은데 이거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제일 좀 안 당했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아예 수식에 문제가 생겨서 에러 메시지가 나면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값이 나와요. 근데 잘못된 결과값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크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력에 대한 데이트이 아니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 토탈 YTD에서 기본적으로 날짜의 기준 날짜가 주문의 주문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토탈 YTD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수식을 바꿨습니다. 자, 수식을 바꾸면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2016년의 데이터도 왜냐하면 날짜 기준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2016년의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토탈 YTD 함수 적용하시는 거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항상 저희가 덱스 함수는 기본적으로 릴레이션 기반 하에서 데이터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최우선해서 이 자체가 먼저 기본적인 필터의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대1의 관계고 어떤 덱스 함수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보셨던 것처럼 아예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되는데 어떤 값은 정확히 나오고 어떤 값은 나오지 않고 이러면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검증을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고려를 안 하시고 만약에 만들어내시면 차라리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들여다보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 사전에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2016년도에 데이터는 안 나오고 2017년의 데이터만 나오게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날짜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날짜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어놔야 되는지 1대 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문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는 이렇게 필터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되시는 거니까 토탈 YTD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정까지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탈 YTD 함수는 기본적으로 크게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의 인자는 기본적으로 특정 표현식 그 다음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자, 보시면은 세 번째 인자 저희 회계연도에 대한 부분 보셨잖아요. 필터 걸러내야 되는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탈 YTD인데 5월 30일 날이 회계연도의 마감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연도의 마지막 일자를 여러분들이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월 30일이 연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12월 30일이 연의 마지막이 되는 건데 이제 5월 30일이 연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월부터 이제 5월까지 가겠죠. 보시는 것처럼 5월까지가 데이터에 대한 누적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이 다시 리셋돼서 다시 쭉 만들어지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6월에서 2017년 이제 6월이 되겠죠. 5월 31일까지가 집계가 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집계되고 그 다음에 5월 31일 제가 5월 31일이라고 했어야 됐죠.
5월 3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만 짓게 됐고 5월 31일 날 다시 이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짜 기존 회계연도, 그러니까 회계연도라고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인자인 요 일자에 대한 부분만 날짜만 큰 따옴표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당되는 연도의 마지막 날짜를 요 구간으로 해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5월 31일로 바꿔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실수한 거니까요. 뭐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아주 칼같이 끊어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월 31일로 다시 변경해서 적용하면 뭐 리플레이션 안 해도 되니까 되게 편하죠.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5월 31일까지 나오고 6월 1일부터 다시 또 새로운 그냥 원래 리셋되는 값으로 해당되는 값이 내용이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토탈 YTD, 그럼 여러분들 토탈 MTD, 토탈 QTD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필터나 어떤 마지막 그 회계 연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토탈 YTD, MTD, 그 다음에 표현식은 매출이 될 거고요. 그렇죠? 매출에 대한 측정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날짜 테이블에 대한 날짜 열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고 그냥 마감하시면 토탈 YTD, MTD, QTD는 아주 쉽고 편리하게 빠르게 여러분들 보고서로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함수들. 이것들을 측정값들을 잘 만들어 놓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파워뷰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걸 좀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끝내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좀 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예제를 가지고 계속 만드시다 보면 진짜 이 데이터 구조가 조금 생소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고요.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 데이터로 여러분들만의 대시보드나 여러분들만의 레포트를 동적인 레포트를 만들어서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숙제고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덱스 함수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